돈과 여자에 대한 욕망. 돈과 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복합적인 욕망의 상징이다. 이 두 가지는 인간관계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인생 경로마저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어도 돈과 여자는 늘 우리 삶의 중심부에 존재하며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원하는 길마저 바꿔놓기도 한다. 그만큼 돈과 여자 문제는 세속적 욕망의 핵심이자 인간이 쉽게 놓칠 수 없는 유혹의 문턱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둘이 가지는 의미와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앞의 유혹에 이끌려 파멸과 방황의 길을 택하게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돈과 여자에 얽힌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또 파급력이 강력한지 매일같이 목격한다.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 가족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킨다. 불륜과 관련된 이혼 소송에서는 돈 문제와 성적 욕망이 얽혀 종종 불필요한 다툼과 증오심을 낳는다. 결국 돈과 여자가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태반이며 이러한 경험은 돈과 여자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잘못된 방식으로 돈과 여자를 다룰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즐거움이나 안정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보기관에서 활동한 이들이라면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자들 역시 돈과 여자로 인해 약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정치 사회적 지형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익히 알 것이다. 성공한 이들이나 정치인들 혹은 대기업의 오너들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비밀스런 투자나 재산 증식을 감추려고 애쓰며 동시에 불륜 혹은 복잡한 여성관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타협을 감수한다. 그러나 어설픈 감춤은 결국 더 큰 스캔들을 몰고 오기 십상이다. 돈과 여자 문제는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자신을 얽매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지키고 싶은 그것들이야말로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돈과 여자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문화 전반에도 큰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재벌 2, 3세들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들이 겪는 스캔들과 폭로 기사를 접하며 역시 돈과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고 깨닫는다. 드라마와 영화의 주요 소재도 돈과 여자에서 출발하는 갈등이 주를 이룬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균열과 탐욕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면서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어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오락적 재미와 동시에 삶의 실제적 교훈을 얻으려 한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돈과 여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결국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돈과 여자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너머의 자유다. 자유롭다는 것은 외부의 물질적 요소나 성적 유혹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목적을 삼켜버리면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삭막해진다. 여전히 사랑과 성적 욕망은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흐른다면 인간성은 무너지고 관계는 파괴된다. 어떤 도인들은 돈과 여자가 인생의 덫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위험성과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균형 있게 다루라는 조언이다. 돈과 여자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은 다름 아닌 욕망을 넘어서려는 의지와 성찰에서 비롯된다. 예로부터 유학자들은 돈과 여자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학문과 수양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다. 공자는 이르니 넘어도 배움과 도덕적 성숙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자는 죽음이 임박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리를 나누었다.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금전적 이득이나 일시적 쾌락이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에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 데 있었다. 이런 태도야말로 돈과 여자가 더 이상 욕망의 덫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돈과 여자를 더욱 자극적인 방식으로 부추긴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 속에 놓이게 된다.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더 매력적인 연애 상대를 자랑하며 상대방의 부와 외모, 관계 상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더 많은 돈, 더 아름다운 여성이나 더 멋진 남성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된다. 욕망은 점점 커지고 한번 그 탐욕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확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절실하게 만들어준다. 결국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돈과 여자가 아닌 스스로가 정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과 여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진 본능적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돈과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진다. 유혹과 집착에 휘말리는 대신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역사 속 위인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며 수행이나 학문, 도덕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 노력은 단지 청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과 성적 욕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갈매기 조나단처럼 우리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파도와 낚싯배, 그리고 눈앞의 먹잇감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돈과 여자는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하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다루어 인생의 에너지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욕망의 통로로 이용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 내면의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된다. 돈과 여자를 포함한 모든 세속적 욕망이 눈앞을 가려도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돈과 여자를 넘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삶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을 완전히 버리거나 인간관계에서 성적인 욕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인정하되 결코 우리의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 끝으로 돈과 여자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돈과 여자라는 문제는 그 약점을 극도로 자극한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잃고 후회와 허무함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 유혹과 욕망을 넘어서는 순간 더 큰 세상과 더 깊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이며 돈과 여자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야말로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